이미 동이 튼 시간.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오늘의 주인공 박혜란 씨. 겨우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으십니까? 팔이 쪄서 그런지 조금만 숙여도 허리에 무리가 와가지고요. 씻다가 다리를 이렇게 들면서 허리를 굽혔는데 그때 허리가 끔뻑해갖고. 살이 쪄서 벌어진 웃지 못할 얘기네요. 결국 내내 불편하게 한 손으로 세수를 해야 하는 그녀.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얼굴 많이 부었네. 원래 그렇게 잘 붓진 않았는데 살 찌고 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나 좀 움직이면 금방 부어 올라요. 6개월 전부터 불어나기 시작한 체중.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아침부터 아직 안 먹었는데 빠지질 않네. 70kg을 훌쩍 넘긴 아침 공복 체중. 민망한 듯 제작진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가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등산을 좋아했던 그녀가 6개월 만에 10kg이나 찐 연유가 궁금한데요. 임신했을 때 오래되긴 했어도 그때 60kg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소화 안 돼서 막 속이 답답한 느낌이 엄청 오래 가고,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더 살이 찌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요즘은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답니다. 갑자기 살이 많이 찌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요. 팔도 좀 많이 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찐 게 아무래도 뱃살이 제일 많이 쪘죠. 아침은 굶고 외출 준비에 나선 박혜란 씨. 옷을 골라보는데요. 한결 풀려진 날씨에 작년에 입었던 얇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팔이 아이고, 안 올라가요. 옷이 터질라 그러네. 자, 이번엔 봄색상 조끼를 입어봅니다. 공주가 어째 이런 일이. 조끼는 작년 겨울엔 입었었고 이 잠바도 재작년 겨울엔 입었었거든요. 사이즈도 다 95 사이즈인데 그 사이에 쪄가지고 95 사이즈가 안 맞아요 지금. 저기 바지는 좀 다를까요? 아이고, 이를 어째야? 예? 아이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번 식구들 모였을 때도 원피스 입었다가 맞는 옷이 없어갖고 원피스 입었거든요. 다들 임신했냐는 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짜증나죠. 진짜 나가기 싫고 진짜 그쵸. 여태까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는데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갑작스레 변해버린 몸이 야속하기만 한 박혜란 씨. 체중 감량을 위해 안 해본 게 없다는데 매번 겪는 요요 현상이 문제. 전에는 병원 가서 다이어트 약도 처방받아보고 다이어트 보조식품도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몸무게가 좀 빠지기는 했는데 그것도 금세 다시 쪄서 별로 효과도 못 봤어요. 식사량도 적은데 살은 왜 더 찌는지 모르겠고 정말 소화가 안 돼서 그게 다 살로 가서 그러는 건지 정말 좀 원인을 알고 싶어요. 결국 오늘도 편한 고무줄 바지에 펑퍼짐한 웨이트로 외출을 했습니다. 살랑대는 봄바람에 산으로 들러 외출이 기대되는 계절이지만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걸린 듯 집 앞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불고기 거리 하나만 주세요. 네. 불고기 두부등 평소 즐겨 먹는 식재료와 이어서 장바구니를 차지한 건
많은 양의 탄산 음료입니다. 무척이나 좋아하시는군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 살찌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뭐 먹고 나면 자꾸 탄산음료를 찾게 돼요. 소화제를 드시면 돼요. 소화제보다는 콜라가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먹었을 때 시원하기도 하고 바로 이제 트름도 나오고 하니까.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 괜찮을까요? 오셨어요? 들어가 먹어 들어가. 시장 갔다 오셨어요? 응. 박혜란 씨를 맞이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물건들을 꺼내는데요. 콜라를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드시 콜라를 그렇게 많이 드시고. 음료수를 먹어야 시원하게 뻥 뚫려. 아들은 엄마가 걱정입니다. 누구보다 활달했던 엄마였기에 건강이 나빠질까 신경이 쓰입니다. 사이좋게 모자가 함께 준비한 점심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쌈을 싸먹는 스타일이 확연히 다른 엄마와 아들입니다. 불고기는 아들 거였군요. 기름튀는 건 거의 안 먹고요. 야채 종류나 주로 뭐 두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는 모르겠어요. 한식 위주로 먹는데도 속절없이 찌는 살 때문에 속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엄마 막 산 다니고 그럴 때는 진짜 말랐었는데 진짜 막 매 주마다 한 번씩 산해봤잖아요. 웬만한 큰 산은 다 정상 찍고 다 다녔는데. 넌 요즘 운동해? 요즘에 쉬고 있죠. 너도 지금 살 많이 쪘잖아. 너 지금 몇 킬로쯤 나가? 한 90kg 나가지. 너 큰일 나. 엄마가 쪄보니까 너무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난 젊어서 괜찮아. 금방이야. 알았어. 넌 얼마 차이 난다고. 야채 많이 먹고 고기만 먹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 속이 불편한 듯한 박혜란 씨. 왜 더 소화가 안 돼요? 어. 익숙하게 꺼내든 탄산 음료로 오늘도 불편한 속을 달래봅니다. 살이 찌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6개월 만에 10kg 증가. 이대로 그녀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기본 건강검진을 진행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박혜란 씨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혈액 검사하신 게 당뇨도 좀 확인이 되신 상태시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하시고 다이어트에 좀 신경 써주시는 게 환자분의 건강에 있어서 좀 필요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 전 당뇨는 물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살을 좀 꼭 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이쁜 옷도 사서 많이 입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자랑스럽고 건강한 엄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단기간 체중 증가로 180도 바뀐 일상. 그녀가 힘들어하는 소화불량이 정말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소화효소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음식물이 쌓여 독소가 증가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이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의 악화로 체내에 쌓인 독소가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체내 증가한 내장 지방은 결국 각종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데요. 살이 찌지 않으려면 위와 장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체내 보유량은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데요. 소화불량이 지속된다면 체내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므로 대사효소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 영향으로 신진대사량도 함께 줄어들게 돼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화하는 것이죠. 소화효소는 유해균 감소를 돕고 음식물을 적절하게 소화시킬 수 있게 도와 장내 독소가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결국 살이 찌지 않도록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기 뷔페의 문턱을 넘어서고 맙니다. 하루라도 고기를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육식을 좋아한다는 경희 씨. 원하는 고기를 마음껏 골라서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천국처럼 느껴진답니다.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이젠 익숙한데요. 고기가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분주한 손길로 상추를 담기 시작합니다. 건강 때문에 요즘엔 싱싱한 채소를 곁들여 먹으려고 나름대로 노력 중이라네요. 그런데 상추 말고 다른 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안 가져가세요? 밥이나 이런 건? 아, 밥 안 먹어요. 고기만? 네. 경희 씨가 가장 행복한 순간. 먹기 좋게 고기가 익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요?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던 시간은 잠시 잊기로 하고 그토록 사랑한다는 고기 맛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아, 배불러. 맛있게 먹을 땐 행복했지만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요즘 고민도 많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갱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좀 조절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조절하세요? 그냥 밥 먹는 것도 조절하고 또 고기 먹는 것도 조절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드시잖아요. 오늘만 먹으려고요. 식단 조절과 다이어트가 필수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고기를 먹고 싶다는 식탐에 번번이 지고 만다는데요. 그렇게 혼자만의 고기 파티를 끝내고 아, 더워. 집으로 돌아온 경희 씨. 잠깐 걸었을 뿐인데요.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틀고. 갱년기와 함께 더위와의 전쟁도 시작됐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에도 에어컨을 끼고 살 정도. 아, 더워. 왜 이렇게 더워? 아, 더워. 뭐야? 열을 식히기 위해 얼음 수건은 필수라고 하네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몸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는 열이었답니다. 아우, 더워. 아, 더워. 한 15kg 더 찐 것 같아요. 옛날에 몇 킬로셨는데요? 45kg요. 그게 뭐예요? 아, 옛날에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 처녀 때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은 고무줄 바지. 고무줄 바지만 입고 지낸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특히 뱃살이 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입었던 옷은 어림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밖에 이거밖에 안 들어가. 더 이상 안 들어. 안 들어가요. 경희 씨의 키는 151cm,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체중은 어떨까요? 키에 비해 체중이 다소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막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기가 싫어요.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고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복부 비만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문제는 갱년기와 함께 체중이 늘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된 겁니다. 얼마 전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혈압이 이렇게 좀 심해졌고 당뇨도 심해졌고 그게 갱년기 오면서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음식을 섭취한 뒤 2시간이 지나서 측정하는 식후 혈당은 정상 수치가 139 이하인데요. 네. 353이나 나왔는데요. 네.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처럼 내리질 않는 혈당 수치 때문에 인슐린도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주사를 놓는 게 익숙하지 않아 처음엔 고생도 많았다네요. 요타가 미끄러워지면 또 피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아, 땀나. 인슐린 주사 때문에 외출도 힘든 경희 씨에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사 씨야. 언니. 뭐 사온 거야? 아이스크림. 언니가 더워서 친구보다 더 반가운 모양인데요. 살 빼신다면서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만 먹을 거예요. 오늘만. 아까 고기도 오늘만. 오늘만.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겠다는 굳은 다짐이 이렇게 번번이 무너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갈수록 더 심해진답니다. 어떨 때는 막 땀도 나고 열도 나고 두에 등짝에서 덥고 열이 나고 어쩔 때는 춥고 경희 씨의 냉장고에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빠질 수 없는 고기와 탄산음료가 가장 먼저 보입니다. 탄산음료는 맛있잖아요. 달고 풍요감이 있고 맛있고 그러잖아요. 친구를 위해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데 저녁 메뉴 역시 고기랍니다. 하루 3끼 식단에 고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콜라. 오케이. 식탁에는 탄산음료와 고기가 전부. 자, 먹자. 빨리 온나. 난 콜라로. 딴 거는 안 먹어요. 찌개나 국 이런 것도 안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그런 거. 네, 좋아해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경희 씨에겐 치명적인 식습관. 하지만 입맛을 포기하는 게 참 힘들답니다. 그 야채도 좀 먹고 골고루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요? 안 먹어요. 갱년기 건강관리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모처럼 재래시장 나들이에 나선 김옥순 씨. 볼 것 많고 살 것 많다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순간의 충동과 이성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미 시작부터 거부할 수 없는 유혹들이 줄지어 섰네요. 평소 같으면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먹기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옥순 씨는 해외 출장에 필요한 한복을 맞추기 위해 시장 조사를 나온 건데요. 쑥스러운데? 아니 뭐 쓰시기 나름이지 뭐 원단이니까. 마침 봄 신상들이 쏟아져 구경할 맛이 납니다. 이 맛에 시장에 오는 거죠.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먹자. 첫 번째는 먹자 골목에 먹자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다양한 걸 볼 수 있고 새로운 거 디자인들 볼 수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 탐방에 나선 옥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정이네. 네, 강정입니다. 야. 맛있네요. 하나만 더 먹을게요.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네. 하나 주세요. 친구들하고 좀 나눠 먹을게요. 네, 제가 맛있는 것도 넉넉하게. 친구랑 나눠 먹어야죠. 네. 네, 400g 넣어드리는데 네. 서비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친구랑 맛있게 나눠 먹을게요. 네. 시장에서 먹는 맛이 있죠. 말해서 뭐해요. 진짜 시장에서 제대로 먹는 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시장 나와서 먹는 거잖아요. 문제는 옥순 씨가 꼽는 것들이 죄다 탄수화물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탄수화물이 기름을 만나 바삭하게 익어가는 이 소리를 그냥 지나칠 옥순 씨가 아닙니다. 홀리듯 그 앞에 서서 군침을 삼키며 한참을 넋놓고 보고 있는 옥순 씨. 탄수화물과 기름의 조합을 이길 상대는 없습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죠. 잘 먹게요. 결국 한 보따리를 사고 말았습니다. 지글지글 소리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또 샀어요. 최고의 충동 구매는 항상 먹을 걸 살 때 나타납니다. 옥순 씨처럼 말이죠. 탄수화물을 쇼핑할 땐 거침없던 옥순 씨가 옷 앞에선 신중을 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선 완전히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한테 맞는 사이즈가 있나? 취향보다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색깔 예쁘다. 요거 지금 프리 사이즈? 아, 네네, 아니에요. 사이즈 있어요. 이거는 66하고 77 나오고, 그럼 몇 정도 입으세요? 668. 아, 6반? 6반이면 77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실 수도 네, 있어요. 저 편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요거하고 요 색깔도 예뻐가지고. 아, 그게 훌륭하죠. 얘는 뭐예요? 그건 77 사이즈예요. 77 올덴이고, 스판이고. 살이 좀 예쁘기는 쪄가지고. 해요. 어디 봐봐요. 살 쪄가지고. 배 77 해야 됩니다. 쇼핑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많이 다니긴 한데 가게가 내 사이즈가 맞는 게 있는지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계속 헐렁한 옷만 찾게 돼요. 프리만. 하나라도 건지려면 매의 눈으로 훑어야 합니다. 니트인데 예쁘게 나왔네. 예쁘다. 요 사이즈가 이제 나한테 맞을까가 중요한데. 요거는 사이즈 저한테 맞을까요? 좀 적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도전을 해도 배가 좀 이렇게 걸릴까요? 배가. 지금은 좀 나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걸어놓고 뭐, 네. 빠질 때까지 입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옥순 씨에겐 살이 찌면서부터 지금처럼 고민하고 망설여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착잡하고 속상한 마음을 풀 방법으로 수다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때마침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니 다행이죠. 친구야 나왔어. 이게 뭔지 알아? 간식이야. 우리 같이 먹자고 간식. 네가 좋아하는 걸로 다 사왔어. 그래서 이제 같이 먹자. 친구야 이거 빈대떡인데 너무너무 맛있어.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특별히 사갖고 온 거다. 그리고 김밥. 이거 강정인데 맛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봤거든. 근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네가 좋아할지 몰라. 나는 내가 좋아하거든. 그래서 사갖고 왔으니까 이것도 먹어. 좀 많이 먹어. 좀 먹어보자. 응, 알았어. 차려진 한상 앞에 수다는 뒷전이 됐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다. 꼬막김밥. 그러니까 맛있대. 맛있다. 밥은 물리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김밥은 신세계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니까요. 뭐니 해도 밥이죠 뭐. 밥이 들어가야지 맛있으니까 김밥은. 그래서 김밥이 더 맛있어요. 밥을 먹으면 이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하늘 아래 같은 탄수화물은 없다죠. 이건 별식입니다. 튀길 때는 막 지글지글해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름 막 튀기는 소리 나면 냄새 맛있는 냄새 나잖아. 살찔 걸 생각하지 말고 먹어. 알지? 살찌는 건 나한테 원망하지 마. 이 순간 머리와 입은 따로 놉니다. 그래서 항상 뒤늦은 후회라는 걸 하죠. 예뻐 보이고 싶어서 이게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살이 많이 빠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도청이 들어갔다. 이제 탄수화물 코스의 대미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디저트는 역시 달콤해야죠. 많이 달아? 딱딱하지 않아서 좋네. 딱딱하지 않고. 달긴 많이 달아. 아니 이 정도면 많이 먹고 내일 살 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항상 다이어트해 이러고 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우리는 전례가 없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먹는 대로 저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만은 우리의 숙명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는 사람은 찾기 힘들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도전입니다. 실제 다이어트의 성공률을 살펴본 몇몇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불과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체중 감량에서 유지까지 성공한 다이어트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다이어트 후 몇 번 요요 현상을 경험하고 나면 아예 도전 자체를 포기하게 되죠. Hallo. Guten Tag. Guten Abend. Guten Abend. Person. Person. Réservation. Exhibition. Au nom de. 아침부터 계속된 수업에 이제 슬슬 당이 당기기 시작한 옥순 씨. 가볍게 바나나로 시동을 걸어봅니다. Setting something. Okay. Here I just setting something or something. 스트레스가 쌓이면 단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좀 더 강력한 탄수화물이 필요하죠. 이때 식탐과 식욕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견된 폭식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도체에서 몸이 위험에 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신 수질에서 흔히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에너지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고 고당분의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넘버 1 한번 볼게요. 문장 보내드렸는데 Did you get it? 배가 고파요. 막 수업을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파서 중간중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편이긴 해요. 튀김이나 뭐 떡볶이나 순대 이런 거 많이 좋아해요. 외국 생활 많이 하면 좀 재료 구하기 힘들잖아요. 한 3시간 정도 차로 가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건데 주로 이제 중국 슈퍼에서 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칼국수를 막 주위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직접 만들어서 그 위에다 이제 김치 얹어갖고 먹으면 꿀맛이죠. 그녀의 확고한 탄수화물 취향은 열악한 현지에서 사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취향과 습관이 고착화되면 일상이 됩니다. 오랜만에 묵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방을 찾은 옥순 씨. 아주 자연스럽게 탄산음료를 종류별로 챙기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면 당이 급속도로 당깁니다. 목이 탄 옥순 씨가 마시는 탄산음료는 갈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탄산으로 1차 상승한 혈당에 과자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지만 궁합으론 최고입니다. 청량한 탄산음료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갈증의 원인이 될 뿐이죠. 목이 마르고 또 계속 노래 부르니까 목이 많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탄산음료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당분이 많은 이제 탄산음료는 중독성이 심합니다. 이 당분 섭취가 보상과 동기부여, 이 뇌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찾는 이유는 효과가 아니라 중독 때문입니다. 실제로 탄산음료의 당이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음식 중독의 주범은 당입니다. 중독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에 임하는 옥순 씨. 불어난 체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내심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앉아보시고요. 네, 네.
BMI라는 게 있어요. 네? 27.6이 나오셨거든요. 네. 체지방량은 좀 더 이제 있는 상태. 표준 이상이 있다. 그래서 약간 언밸런스가 있다. 그러면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근골격근량보다는 체지방량이 좀 더 많은 상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옥순 씨의 현재 상태는 비만 중에서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씩씩하게.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절도 있으면서도 우아미가 느껴지는 춤사위를 선보이는 시니어들. 단장 배소희 씨가 주축이 돼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장구 공연단입니다. 에어로빅도 많이 했고 수영도 했고 또 사이클, 자전거도 한 7년 탔고 뭐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운동. 살이 자꾸 찌니까 운동을 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신나게 또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고고장구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은 필수. 이왕이면 조금 더 즐겁게 살을 빼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장구라는데요. 그냥 일반 장구는 제자리에서 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뛰면서 하는 퍼포먼스 위주로 공연단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까지 제가 넣어서 하기 때문에 운동이 엄청 되죠.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연습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요. 뛰고 하나, 둘, 셋. 적지 않은 나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을 빼려는 이유, 건강 때문입니다. 하체 비만도 있는 것 같고 뱃살, 내장 지방도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큰 걱정이에요. 엄마도 좀 체격이 있으셨고 아버지도 체격이 있으셨는데 당뇨, 고혈압, 암 요 3가지로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만 그래도 당을 넣고 이제 당뇨 전 단계까지 왔으니까 무섭잖아요. 또 그냥 쉽게 죽으면 되는데 고생하다 죽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력 때문이라도 늘 체중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배소희 씨. 이렇게 동료 단원들과 함께하는 외식 자리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데요. 5년 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부턴 이렇게 음식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식당에 오시면서 뭐 선생님 이런 것까지 싸갖고 다니고. 아유, 난 흰쌀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싸갖고 다녀요.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살 빠지긴 빠져요? 잘 안 빠지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뭐 이렇게 5,000평 돼봐라. 어떻게 내가 선생님 노릇을 하냐? 안 되지. 맵고 짜고 달고 입맛 돋우는 자극적인 음식은 이젠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유난이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체중은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하나 날 때 또 팍 찌고 둘 나면 또 찌고 셋 나면 찌고 이러다가 좀 다이어트를 해갖고 괜찮아졌었는데 또 조금 해지면 또 도로 확 이렇게 늘어나고 계속 이제 요요가 와서 더 찌는 것 같아요. 요요가 반복되면서 혈당에 이어 콜레스테롤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이 심해지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까지 넘어갈까 봐 저희 또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당뇨 환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력 때문에도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비만, 고혈당에 이어 고지혈증까지 하나씩 늘어나는 질병의 도미노는 그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이 높아지면 혈액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지면서 고지혈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증가하면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고혈압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고지혈증,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높은 혈당 때문에 혈관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음식 관리를 하면서 다이어트 중인 배소희 씨. 점심때 섭취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기 전에 운동으로 모조리 써버릴 모양인데요. 건강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같이 해야 건강한 또 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줘야 돼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근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동 밸런스까지 맞췄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데도 한 달에 1kg 빼기가 힘들다는 배소희 씨. 하지만 그녀의 다이어트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다이어트 중에도 끊어내지 못한 단맛. 그래도 운동하고 나면 탄산음료가 땡기잖아요. 탄산음료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지만 그 탄산음료도 제로, 그리고 이제 커피도 제로 커피 있죠? 이런 거.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도 이게 안 빠지니까 고민 중에 고민이죠. 아휴. 늘어나는 뱃살에도 톡 쏘는 단맛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데요. 연습 중에도 물이 아닌 탄산음료에 손이 가고 아무리 칼로리가 낮다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품들은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은 것이지 열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량이 5kcal 미만이거나 100ml당 4kcal 미만의 열량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일반 식품을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바다는 언제 봐도 아름답죠. 오늘의 주인공은 푸른 바다를 늘 품에 안고 사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핑을 좋아하는 제주도 토박이 김현정입니다. 현정 씨는 기계체조, 자전거, 등산, 그리고 크로스핏까지 안 해본 운동이 없는데요. 최근 서핑까지 도전했습니다. 제가 서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은 날씨도 좋고 오늘 한번 연습 좀 해볼까 하고 이제 나왔어요. 네, 몸 다 풀었습니다. 손을 들고 바로 들어갈게요. 네. 보드 위에서 일어나는 게 오늘의 목표. 해볼게요. 오, 몸을 돌려주실게. 오케이. 돌려주시면 되고. 자, 푸시. 하나. 손 멀리 보면서 힘차게 둘. 머리부터 업. 오케이. 자, 손 놔볼게요. 등이 잡아봐요. 등이 잡으시고. 어깨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케이. 자, 엎드려 볼게요, 엎드려 볼게요. 방금 코어. 좋아요. 네. 원래는 다 엎어지는데. 좋아요. 서핑이란 게 이제 코어도 중요하고, 이제 다리 근력, 균형 감각이 다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힘든데, 지금 회원님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어든 균형 감각, 유연성 다 좋기 때문에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잘 하시네요. 자, 그렇지. 둘, 업! 일어나요! 와, 단번에 성공! 멀리 가요, 멀리! 운동신경 뛰어난 현정 씨도 암흑기가 있었다는데요. 사실 때 이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우울증도 오고 이제 무릎도 아파오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밤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거울을 보게 되면 처녀 때 생각이 많이 났고 처녀 때랑 비교되고 뚱뚱해진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아이 둘을 낳으면서 살이 많이 쪘었다는 현정 씨.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을 강도 높게 했다는데요. 그 시절 가장 큰 스트레스는 망가진 몸매를 보는 거였답니다. 아기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폭식이 시작됐고 밤 되면 야식도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폭식하다 보니까 살이 급격하게 찌게 됐죠.
육아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풀었던 시절. 현정 씨가 즐겨 마신 건 과일 주스. 목마를 때마다 물이 아닌 주스로 해결했답니다. 물은 하루에 한 컵도 안 먹고 오렌지 주스를 거의 1.5리터를 다 먹을 정도로 달달한 걸 많이 좋아했어요. 저도 마셔도 왜 그렇게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함유돼 있는데요. 과도한 당분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으로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먹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수분이 더 많다 보니 갈증을 더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액상과당이 함유된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온 음료는 이 몸속 혈당 수치를 높여서 신장이 과도한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소변 배출로 인해서 몸에 수분을 잃게 되면서 대체 수분이 필요해져 더 갈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또한 여름철 아이스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커피를 비롯해 녹차나 우롱차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죠.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유발해서 체내 수분을 앗아가게 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두세 배의 물이 몸에서 빠져나가 체내 수분 부족을 유발합니다. 서핑을 마친 현정 씨. 뭔가를 꺼내 얼굴에 문지르는데요. 뭘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괄사 마사지 기구라고 하고요. 몸에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서 저는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얼굴이나 목, 이제 몸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맥주, 주스를 자주 마셔서 수분 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분 부족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혈액 속 수분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몸에 염증과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